세상 모든 고민과 각종 썰들을 맘대로 해부하고 떠드는 무책임 토크쇼 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구독자가 20명을 돌파했습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예, 여러분 진짜 구독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막 좋아요도 너무 많이 눌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지만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댓글을 보면서 또 입이 귀에 걸릴 그날까지 맞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포지님, 키키님, 리제님 계시는데 근황이 또 누구 자랑할 근황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키키님 네.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네, 일단 저한테 바톤이 돌아왔으니 예, 멍석 깔아주셨으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웹툰 좋아하세요? 네. 웹툰 좋아하세요? 조금요. 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웹툰 작가 김칸비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오.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한 분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유명한 분.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네, 여기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설명 네네. 주세요. 네, 유명한 스위트홈 그리고 이제 후레 자식 네. 의 이제 글 작가님으로 유명하시고 네이버에서는 원래 팀겟네임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저희 청자분들 중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유명한 웹툰 작가님인데 그 웹툰 작가님께서 인스타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돼서 그 책을 나눔을 하시겠다고. 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빨리 DM을 드렸더니 이렇게 만나 뵙고 올 수 있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네. 와. 작가님이 스위트홈 그 단행본을 1권부터 9권까지 하나하나 다 제 이름 넣어서 사인을 우와. 직접 와, 해주셨어요. 사인. 네. 갓칸비님이시네요. 네, 갓칸비님 진짜 너무 다정하시고 와 지금 키키님이 저희한테 같이 찍은 셀카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덕이네요. 네, 이게 뭐 가능하시면은 청자분들께도 공유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경험을 하고 와서 오늘 만나 뵈면 자랑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랑할 아. 와, 만하십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너무 스위트홈 행복했어요. 그 시리즈도 다 보신 거죠? 그 영화인가? 넷플릭스 넷플릭스.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 네네네. 그것도 봤던 부분인데 오랫동안 팬이었던 분을 뵈서 굉장히 와. 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럽습니다. 포지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저런 이제 대단한 그 근황에 비하면은 뭐 가짜는 근황인데 그 삼성카드에서 그 약간 타겟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와인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와인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마트에서 특정 와인 4종을 40% 할인을 해줘가지고 네. 어제 저기 청계천에 있는 이마트 가서 와인을 그 4종을 각각 2개씩 가능한데 다 쓸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우. 거의 뭐 부럽다. 네, 거의 술집에서 마시면 한 100만 원어치 되는데 다 해가지고 제가 6병 샀는데 한 20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너무 잘 사셨다. 네, 그래서 5분의 1을 네, 되게 유명한 와인들인데 이렇게 집에 많이 쟁여놔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가득 찬 느낌이고요. 와. 네. 저희한테 오픈하시나요? 아니 뭐 술 마실 일이 있어야 오픈을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와인에 또 이제 밤마다 와인 드시겠네요. 근데 이번 주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술을 아예 못 마셨어요. 그랬더니 리제님이 제가 되게 상태가 좋아 보인다고. 근데 저는 속으로 되게 찔렸거든요. 이게 전날 녹음 전날 술을 안 마시면 이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는구나.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술 좀 줄이세요. 네. 리제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일주일을 보내서 아주 평범하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네.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저는 최근에 러닝을 오랜만에 했어요. 몇 킬로 하셨어요? 제가 원래 사실 러닝 박사거든요. 러닝 박사세요? 저도 러닝 박사인데. 정말요? 저 러닝 등산 박사입니다.
저 러닝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 그러다가 네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러닝 크루도 만들고 만드셨다고요? 제가 파운더였어요. 들어가도 오. 되나요? 지금은 이제 저희 나이 많아서 못 들어가요. 네? 왜냐면 아니, 저희- 저기요. 말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광역기를 넣으셨어요. 아직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제 대학교에서. 아, 음. 대학교에서. 대학교 크루를 만들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달렸거든요. 거의 한 몇 달 만에. 근데 10km를 달렸어요. 네. 와. 야, 이 더운 대단하다. 날에. 네, 근데 제가 그 파운더잖아요. 옛날 파운더. 근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뛴다고 어린 애들 데리고 뛴다고 모였는데 제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10km를. 이악 물고 뛰었어요. 이악 물고. 와. 그랬는데 진짜 옛날이랑 기록 차이가 너무 나더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시 뛰어야 될 것 좀 같아요. 씁쓸했다 네. 하는. 운동은 진짜 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쉬면은 맞아요. 다시 약간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제가 그 러닝 크루 하면서 만났던 진짜 박사님들 계시거든요. 막 저 친한 형 중에 그 마라톤 나가려고 시카고도 하고 막 와, 진짜 독일도 멋있다. 가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심이시네요. 네, 완전 오. 진심이에요. 어마어마하시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 만약에 기회 되면 모셔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너무 시간도 좋네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사연이 와 있으니까 사연부터 한번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10년 넘은 절친이 한 명 있습니다. 대학에서 만났고 저와 아주 잘 통하는 몇 안 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면 늘 즐겁고 반가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제부턴가 자꾸 돈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둘이 만나서 1차로 고깃집에 가는 날이면 이건 네가 내라고 꼭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차로 가볍게 간 맥주집을 본인이 계산하고요. 처음에는 그래봤자 뭐 1, 2만 원 차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은 생각에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패턴이 굳어진 지도 8년이 넘어가네요. 그동안 그 친구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도 치르기도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지방까지 내려가 조의금과 축의금을 매번 20만 원씩 했습니다. 근데 친구 지금까지 고맙다고 밥 한 번 사지 않네요. 이 친구의 마음이 저에게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친구 사이에 기브앤테이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네, 이런 또 친구와의 돈 문제 돈 문제. 사연이 왔네요. 저는 이 사연을 보니까 이런 경험이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아예 진짜 돈을 안 내는 친구보다 애매하게. 약간 의도적으로 1, 2만 원씩 덜 내려고 하는 친구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보통 저희 패널분들은 다들 친구와 만날 때 약속 있을 때 돈 계산을 어떻게 하세요? 완전 반반씩 더치페이를 하시나요? 아니면 뭐 지금 1차 그러니까 뭐 밥을 먹으러 가서는 내가 내고 다음에 네가 내 이렇게 좀 서로 돌아가면서 내세요? 일단은 단둘이 만났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뭐 1차는 뭐 내가 낼 테니까 2차는 너가 내라. 아니면은 사실 이제 친한 친구면은 그 친구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럼 뭐 그냥 뭐 오늘은 내가 낼 테니까 다음에는 너가 사라.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고 모임을 제가 이제 자주 만드는 편인데 모임을 만들면 이제 10원 한 장까지 다 나누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모임을 제가 만들었다 보니까 총무 역할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 총무 역할하고 사람 모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씩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9,900원이 나왔으면 10,000원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더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키키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근데 포지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약간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둘이 만날 때도 뭐 그런 건 있겠죠. 이제 뭐 한 명이 계산했는데 한 명이 좀 금액 차이가 나면 의가 상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보통 저는 그래서 한 명이 총무를 하고 한 명이 보내주는 식.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명수에 상관없이 칼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많이 냈으면 그건 괜찮아요. 내가 적게 내서 뭔가 마음에 불편함을 만드는 거를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리제님도 거의 비슷한. 네, 키키님과 방식인 거죠?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뭐 이렇게 다 4명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연자라면 사연자 그러니까 지금 이분을 보면 한 10년 정도 만났다고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계속 이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말을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더치페이로 가자. 아, 이제부터는? 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으니 이제 네. 앞으로 우리 만날 때는 딱 반반씩 내자. 네. 그냥 깔끔하게 하면 그 친구도 오케이 하지 않을까. 8년 정도 만났다고 보였는데, 네, 그러면은. 포지님은요? 이게 일단 돈을 더 내는 거는 그 더 내는 사람, 내는 사람의 선이지 뭔가 이거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 덜 내는 사람이 약간 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뭔가 맞아요. 뭐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조금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되게 베프였는데 절교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뭐 금액 단위가 크지 않았으니까 뭐 제가 뭐 적게는 뭐 100원, 뭐 많게는 뭐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더 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이게 이 친구가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사람도 사람 봐가면서 이제 덜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나를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는구나 해가지고 약간 이제 밥상을 뒤엎자 이런 생각으로 이 친구 부모님이랑 할머니한테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잠시만 언제요? 고등학생 때요? 고등학생 때. 할머님한테까지요? 네, 어머님이랑 할머님한테까지 다 얘기를 했더니 네. 이제 당연히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 네.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그게 그기에 이제 치달아 가지고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해성사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토로를 했더니 뭐 돈을 이제 그 친구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기분이 팍 상해 버려 가지고 관계가 끝났어요. 저한테 돈을 던지고 네. 심지어 침도 뱉었어요. 정말요? 네, 자기 가족한테 얘기했다고. 만화 같다 되게. 진짜 만화 시트콤.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 안 해요. 10대 때 이제 한 진짜 20, 10대 때니까. 15년 전에. 네. 근데 그거를 가족한테 어떻게 말한 건지가 너무 그 그러게요. 과정이 궁금한데요. 찾아가셨어요? 아니 그 친구 집에도 제가 몇 번 놀러 가고 했었는데 네. 어머니 연락처를 제가 알았었나?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아마 그 친구가 저한테 뭐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뭐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가족한테 진짜요? 얘기를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연락할 줄 모르고. 그랬더니 제가 바로 도발을 했네. 네, 그렇죠. 근데 재밌다. 저는 근데 약간 한다 하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까지 한 발 더 간 거죠? 할머니 연락처도 그 친구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진짜 도발을 했네. 그 친구가 그 부모님이랑 이제 할머니까지 해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가서 뵌 적이 있고 막 이러니까 다 알려준 거죠. 그래서 너가 연락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뭐 당당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공손하게 이 말씀을 드렸죠. 문자로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이러이러 해가지고 뭐 그 친구한테 돈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친구 통해서 그 친구네 집 아파트 1층에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저한테 돈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 이렇게 약간 말다툼을 살짝 하다가 그리고 영원히 안녕. 사요나라. 문동은 씨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 친구가 얼마를 줬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니까 호지님께서 이제 매번 그렇게 금액 차이가 있을 때마다 이제 집에 가서 일기장에다가 오늘은 얼마를 덜 냈다 뭐 이렇게 해서 총 계에 대해서 할머님께 요청을 드린 것인지
할머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얼마를 줘야 되는지 추산을 해서 주셨는지 그게 또 궁금한데. 제가 씀씀이가 되게 크고 그렇게 돈에 연연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일일이 뭐 체크하고 하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도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같이 타고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제 내 것도 찍어줘 이래놓고 돈 안 주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제가 무슨 너무하다. 기사도 아니고 이게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쌓이다가 그래서 그냥 뭐 그 당시에 받았던 돈은 뭐 5천 원, 10,000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냥 알아서 가름해서 네, 주신 거군요. 네. 그래서 돈을 주셨다길래 대체 무슨 근거로 주셨을까 저기서. 저는 이렇게 줍줍해서 갔죠. 그래서 부어서 던졌으니까 가져가. 돈은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돈 제가 없죠. 재밌네요. 재미지다. 저는 만약에 이 사연자라면 이분하고 안 만날 것 같아요. 더 이상 관계를 끊을 것 같아요. 절교하신다는 말씀. 막 근데 그거를 싸워서 나 이런 점 때문에 너랑 이제 안 만날래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함으로써 네 그렇게 멀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친구 사이에 본인의 어떤 지금 경제적인 여유 상태를 벗어나서는 아니겠지만 내 친구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랑은 나도 시간을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면 나도 내가 내 시간을 너한테 쓰는 거 아깝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 저는 남자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막 20살, 21살 때 막 야 놀자 나와 이러면 나 돈 없어. 아, 그러면 사실 이제 막 무리지어서 노니까 남자애들은 아 그럼 뭐 이번에 우리끼리 사줄게 이러면 늘 얻어먹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너무하다.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만 돈 쓰고 친구들이랑은 돈 안 쓰고 막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는 이제 지금은 잘 안 만나죠. 네,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보통 사람들이 본인의 소득 수준이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관계가 유지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아무리 친해도.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경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친해진다는데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들?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제님 지금 주변 지인들도 좀 그런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런 편이라는 게 저랑 비슷한 수준? 네,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키키님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소득 수준 근데 그거를 뭔가 의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맛있는 데를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마카세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오마카세를 가고 싶은데 이제 단가가 한 번 갈 때마다 어느 정도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친한 관계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가고 싶거나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뭐 부담스럽게 느낀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뮤지컬이 보고 싶은데 뭐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점점 씀씀이가 커지면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 있겠지만 또 뭐 무조건 그런 친구들이랑만 어울리는 것도 아니지 않나. 아, 맞아요. 이건 생각은 또 약간 드는 것 같아요. 돈을 쓰고 싶은 분야가 비슷한 사람끼리 그쵸. 만나는 것 그게 같아요. 비싼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왜냐면 오마카세가 뭐 부담스럽다가도 뭐 갑자기 엄청난 걸 휘황찬란하게 걸치고 나온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사람마다 맞아요. 돈 쓰는 분야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수준보다는 맞아요. 분야인 것 같아요. 분야가 맞는 사람이랑 좀 네. 더 친해질 수 저는 있다. 음식에는 별로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하는데 약간 뮤지컬 뭐 이런 거에는 또 콘서트 돈 쓰는 걸 잘하기 때문에 약간 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포즈- 건 럭셔리 담당. 그러니까요. 저희 럭셔리 소득 박사님이 소비 박사님. 소비 박사님 뭐예요? 소득 박사라고 하면 또 부럽다 소득 박사. 재벌 같은데 소비 박사님. 소득은 아니고 소비. 네. 소비라고 할까요? 소비 박사님, 포지님은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한 친구분들이 다 어찌됐든 비슷한가요 수준이? 저는 일단은 이게 옳지 않은 삶이긴 한데 제가 약간 월급 받으면 약간 다 탕진하는 뭐 거기서 돈을 더 쓰진 않는데 그래서 뭐 네. 제가 소득이 많다거나 네. 뭐 럭셔리를
럭셔리한 삶을 즐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그릇 내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런데 그냥 저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다 저처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냥 제가 그냥 이런 사람인 거고 저는 뭐 경제적인 그런 뭐 소득 수준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약간 사회적으로나 보는 약간 지향점이 비슷한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약간 뭔가 사람이 이제 사람마다 보는 목표나 이런 꿈 같은 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약간 현실에 좀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발전하고 싶은 이제 더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좀 있는 편인데 이런 것들이 좀 공감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고 그냥 굳이 뭐 너 그렇게 뭐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좀 안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전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보다는 약간 앞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나 좀 지향점이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만약에 그렇게 같이 뭔가 좀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갓생 산다 그러잖아요. 갓생 사는 친구였는데 조금 힘이 빠져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친구가 나태해져 보이고 좀 게을러진 것 같아. 그럼 막 책찍질도 해주세요? 친구로서? 아니요. 저는 뭐 이렇게 싫은 소리는 잘 안 하는 편이어서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알아서 또 자기가 이겨내요? 네, 또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다시 달리고 하니까 뭐 그런 친구들은 늘 잘하니까 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저 아까도 좀 궁금했던 게 같은 분야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마카세를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내 원래 주변 친구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본인들은 혼자 가세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을 구해서 가세요? 리제님? 네, 저예요. 네. 저는 우선 오마카세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돈을 음식에는 잘 안 써봐서. 근데 만약에 콘서트로 비유한다면 따지면 저는 모집해서 가는 편이긴 해요. 네. 혼자보다는 혼자는 못 가죠. 이게 근데 분야마다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는 혼자서 사실 간다? 조금 약간 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은 또 혼자 갈 수 있고 많이들 가시죠. 또 오마카세로 봤을 때도 사실은 혼자서도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분야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저는 오마카세 혼자 간 적이 꽤 많습니다. 비드업이군요. 네. 그렇게 어쨌든 뭐 혼자 즐기는 거 너무 좋죠. 혼자 즐기는 문화 좋죠. 그러면 혹시 다들 친구와 돈거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돈을 빌려주고 돈거래요? 돈거예요? 돈거라고 잘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돈거래 돈거래 저는 안 해봤습니다. 포진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는데 뭐 이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그 친구가 이 녹음을 들으면은 이제 바로 본인인 걸 알 것 알기 같아서 때문에. 네, 뭐 아무튼 있습니다. 예. 네. 뭐 영상 메시지라도 보내시겠어요? 백그라운드 뮤직 깔아드릴까요? 뭐 친구야 뭐 너와 내가 돈 거래를 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뭐 너가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갚을 마음이 있다는 거는 갚을 마음이 있겠지? 나는 너를 믿고 있으니까 언젠가 꼭 갚아줬으면 좋겠다. 네, 훈훈합니다. 키키님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제가 제 전 남자친구가 돈을 그렇게 주변에 빌려주는 걸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조금 네. 그랬었어요. 혹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큰 돈은 아닌데 한 200만 원, 300만 원을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를 들었을 때는 사업하는 사람이 싶을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네. 이제 약간 사장님한테 네. 그 회사가 큰 규모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사장님한테 200~3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받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아니 회사를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200~300만 원이 없어서 직원한테 빌리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돼. 제가 너 이거 떼어 먹히기 위해서 하는 거다.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지 마라.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아예 남이면 모르겠는데 가까운 사람이 뭔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잔소리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맞아요. 저도 할만하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랬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나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2,300만 원을 빌린다? 나는 빨리 퇴사해야겠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을 맞아. 해봤습니다. 두 분 다 없다고 하셨는데 포지님은 아직도 예, 현재 500 진행형이고 550만 원입니다. 아니 갑자기 지금 아니 아까 갑자기, 친구, 예. 아까 그 누군지 알까봐 두려웠던 그분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알아도 상관없는 그런 이제 친구인데 뭐 제가 채권자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받으셔야겠어요. 예, 빨리 아니,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 제일 아름다운 건 그 550만 원에 요새 시중 금리가 한 4-5% 되는데 그걸 고려하셔서 이제 빌린 야. 기간만큼 맞아요. 이자 쳐서 준다. 그걸 이자까지 이제 받으셔야죠. 축의금으로 축의금으로. 그렇게 음. 550에다가 이자 근데 엄청 제가 나오겠네요. 네, 뭐 이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이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빌린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수십 번 아마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작은 돈들을 계속 이제 수시로 빌리는 건데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뭐 너무 빌리니까 저도 안 빌려주고 이제 뭐라 하잖아요. 그리고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빌릴 테니까 대신 갚을 때는 뭐 10만 5천 원으로 갚겠다. 아 자기가 먼저. 본인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장 10만 원이 이제 급하니까. 와, 10만 원. 근데 10만 원이 급하다는 게 진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보통 그러게. 어떤 명목으로 빌리셨어요, 보진님? 그냥 뭐 생활비죠. 뭐 생활비가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뭐 유유상종이라고 씀씀이가 좀 커서 아, 그러니까 아예 어려운 친구는 아닌 건데 그냥 씀씀이 커서 그렇게 된 친구. 그 친구도 계속 이제 소득이 있고 일을 하는 친구고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그런 이제 금융 교육을 받고 이제 씀씀이를 잘 통제를 한다면은 절대 이제 문제가 있을 친구는 아닌데 뭐 그렇게 돼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돈 거래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네. 옛날에 일본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일본 여행을 혼자 갔는데 막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인스타에 올렸는데 친구 한 명이 헉, 자기도 일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빈말로 와 그러면 지금 이랬는데 진짜 비행기를 끊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 친구가 신경이 군대 있네.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말하면 엄청 친하진 않은 사이거든요. 친구인데. 근데 왔어요. 제가 이제 여행 막바지쯤에 그래가지고 이틀을 같이 놀았어요. 뭐 잘 놀고 다시 한국 가가지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3일, 2, 3일 뒤에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하더니 자기 지금 돈이 없어서 뭐 밥도 못 먹고 있는데 1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동거를 원래 안 하니까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그런 진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 받은 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당황스러울 것 예. 같아요. 근데 네가 돈이 없었으면 일본은 왜 왜 왔어?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말했죠. 그냥 관계 끊을 생각하고 나는 원래 친구랑 동거래 안 한다. 미안하지만 나도 지금 학생 신분인데 너한테 줄 돈이 지금 여의치 않다 이러고 끊었거든요 관계를. 지금까지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원래부터 친하진 않았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리제님이랑 키키님도 동거래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친구가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근데 막 규모 액수가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막 10만 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는 빌려주고 음. 그냥 빌려주고 안 갚을 생각을 하고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줄 것 같아요. 네. 근데 애매하게 친한 친구, 그러니까 제가 진짜 찐친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찐친이면 빌려주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면 나는 원래 돈거래 안 하는 사람이다 하고 거절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빌려준 적이 있어요. 제가 빌린 적은 없는데 한 70만 원 정도 빌려준 근데요? 것 같아요. 네. 네, 빌려줬고 그리고 그거를 갚으라고 안 했어요. 그냥 필요하다 그래서 안 물어보고 그냥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갚을 수 있냐도 안 물어봤고. 근데 이제 엄청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고 되게 믿음이 깊은 친구라서 바로 다음 달에 저한테 주긴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고 약간 이 사연자랑 엮었을 때 잠깐 생각이 났던 친구가 있는데 약간 시험 공부를 좀 오래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힘들죠. 저는 진짜 너무 친하기도 했고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뭔가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돈 쓰게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오, 좋은 잘 친구다.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을 좀 다시 들여다봤을 때 이게 1, 2년의 관계가 아니라 8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연자분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해왔다는 거는 뭔가 이제 그 친구분이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다거나 뭔가 상황이 안 네. 좋다거나 뭐 시험 공부를 되게 열심히 몇 년을 했는데 취업 시기를 놓친 거야. 되게 그래서 슬퍼. 취업도 뭔가 그 눅눅하게 자기가 원하는 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제 최저 시급 받으면서 근데 일을 하는데 뭐 그 친구랑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는 먹고 싶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1년의 드라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8년에 기대해 봅니다. 저는 갑자기 이거 읽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우리가 돈 거래를 제대로 막 이렇게 빌려줘. 내가 빌려줄게 이런 식의 돈 거래는 안 해봤어도 보통 이제 한 3-4명 모이면 엠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꼭 안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애들. 그러니까 기간을 진짜요. 바로바로 보내주거든요. 저는 한 명이 정산해서 올리자마자 그날 안에 보내줘요. 저도 그런 편이긴. 근데 단톡방이니까 뭐 이렇게 쌓여서 그런 건지 꼭 늦게 보내는 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 재촉하시나요? 저는 재촉을 못 하겠어요. 저는 하루는 기다려요. 어, 그다음에 바로 재촉합니다. 어떻게 재촉하세요? 겐톡하세요? 아니면 단톡방에 올리세요? 단톡방에 올리면 너무 저격하는 것 같아서 음. 네 겐톡으로 음. 까먹었겠지만 돈 좀 보내줄래 이렇게. 음. 근데 보통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걸 왜 눈치를 보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니,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 저는 이제 사실은 보통은 제가 잘 까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편이 아니라 제가 정산을 제가 긁어놓고 정산 요청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 오히려 야 너 정산하라고 어.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한 사람이 큰 돈을 쓴 건데 너무 당연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이거는 당연히 요청을 이걸 뭐 해야죠. 말하기를 불편해 한다는 게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한 번 만나서 이제 정산해서 올렸어요. 근데 A라는 친구가 안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재촉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 몇 주 뒤에 또 만나서 또 만약에 제가 또 긁게 됐어요. 또 정산했는데 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다가 저도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겐톡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안 보낸 거를 내가 안 보냈어?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럼 이제 보냈다, 내가 친구야.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증명하겠어? 나는 당연히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카카오톡에서 그래서 좋은 기능이 생겼죠. 정산하기 그렇죠. 기능. 정산하기. 그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총무 역할을 자주 하다 보니까 보면 예전에는 그 막 돈 못 받고 이런 거야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단톡방에 뭐 또 이모티콘 중에 뭐 정산합니다 뭐 이런 이모티콘 막 써가지고 한 2번 맞아요. 정도 리마인드 하고 한 2, 3일에 걸쳐서 2번 정도 하고 근데 끝까지 안 보낸 애들이 있어요. 안 보낸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진짜 그냥 이거는 뭐 깜빡했다 이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습관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속에 감점을 시킵니다. 얘는 내가 좀 거리를 둬야겠다. 맞아요. 그건 확실히 있어요. 늦게 보내면 약간 한 번은 봐주는데 계속 습관인 사람들이 네.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감점. 저 카톡 정산하기 얘기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정산하기 하면 10원 단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패널분들은 10원 단위까지 보내세요? 네. 무조건. 아니 무조건. 저는 올림하거든요. 10원 단위. 예를 예를 들어서 근데 그쵸, 보통 그쵸. 올리네요. 네. 아 올릴 수 있으면 올리죠. 올리죠. 17,650원이면 그냥 700원. 예. 700원 보낼까 하다가 또 한 번 더 고민해. 아 그냥 그러면 또 18,000원 보낼까? 고민이 많으시네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10원 단위면 100원 단위까지는 까지는 그냥 올림?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올림. 아니면은 근데
정산하기는 사실 그 금액이 찍혀서 오잖아요. 네. 카카오페이는 항상 정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충전이 항상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사실 그 금액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그대로 정산받기 기능을 했을 맞아요. 때는 그렇게 보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톡방에 인당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 또 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정없게 딱 이렇게 끊어서 하면 그러니까 뭐 이제 총무들 이제 버든을 좀 덜어주려고 올려서 보통 올려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의 끊을 때 아예 아싸리 10원을 빼버리고 그냥 맞아요. 제가 더 많이 내는 맞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0원. 애초에 내가 정산 올릴 때 내림한 다음에 네네네. 그냥 이게 마음이 네. 편한 거죠. 맞아. 내가 빚을 지면 맞아. 마음 무조건 어. 불편하거든. 뭐 몇십 원 그거 좀 맞아. 올리기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맞아. 다들 정상이시네요. 더한 사람 막 비정상을 만나보신 거죠? 많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 10명 있으면 한두 명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명. 어떤 비정상 만나봤냐면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한 명이 총무를 보잖아요. 네. 공동의 돈으로 지 담배를 사는 거예요. 그 돈으로. 절교하십시오. 근데 이거 말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너 뭘 담배 말을 애매해, 해야죠. 애매해. 해야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애매해요. 애매해. 네. 그런 적이 제가 그러니까 없어서 그런가요? 편의점 가서 다들 네. 먹을 거 다 골라 이랬는데 걔가 말벌 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말하기도 애매하고. 다 먹을 걸 고르는 상황인데 음. 그런 거예요. 네. 나 안 먹고 네.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잖아. 자기 자기 안 음식- 먹고가 아니라 자기도 다 음식 고르고 담배는 자기 돈으로 사야지. 그러게. 좀 그게 애매하네. 정상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비정상이 꼭 그렇게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자리인데 술자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넷이서 뭐 회식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1시간 정도 늦었어. 그래가지고 뭐 술자리가 총 2시간이었는데 1시간 동안 뭐 술이랑 음식을 못 먹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빼달라. 애매하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정산해달라. 저는 빼줘요. 근데 그거는 총무를 하는 사람이 현명하게 맞아, 해야 맞아, 되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센스 있게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개 중에는 그럼 술값은 그 사람 빼고 3명이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술자리에 왔는데 본인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중이라 술 한 잔도 안 마셨어. 그래서 정산할 때 아예 빵원을 내겠다.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진짜 커뮤니티에서 핫하던데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내가 네. 내야 되는 입장에서 안 낸다고 먼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그 중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그냥 센스 있게 있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자기가 뭔가 그걸 나서서 나 이러니까 안 내겠다 하는 거는 조금 어쨌든 이거 관계를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비즈니스 하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뭐 포지님이 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감점을 당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마이너스 5점. 빼주고 마이너스 5점. 말을 먼저 했어. 그럼 빼주긴 빼줄 거예요? 뭐 저는 그냥 요즘에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가 내버려요. 그 돈까지. 짜증나서. 저는 잠시만요. 포지님 같은 분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기피 대상자입니다 저한테. 아니 잠시만요. 550부터 받으세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마시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넉살 좋게 그렇게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여사친들이 얘기하는 게 약간 최악의 남편감이다. 그러니까요. 진짜 최악의 네. 남편감이신데요? 오. 그런 적이 있어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네. 그냥 그 친구 덜 내겠다고 하는 목까지 제가 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합시다 이런 느낌. 그렇긴 한데 평화주의자 맞아.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사실은 뭐 그 친구랑 잘 얘기해서 이렇게 푸는 게 맞긴 하죠.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본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막 댓글이 800개 넘게 달리는 거예요. 그 주제가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4명이었나? 네. 무리가 있는데 네. 한 명이 자기가 말한 거예요. 나 술 안 먹으니까 여기서 돈 안 내겠다. 그랬더니 한 명이 나 그럼 안주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돼서 싸웠대요 4명이. 그래가지고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는데 저는 원래 술 안 먹겠다고 하는 애들한테는 돈 안 내게 하는 거 오케이 찬성파였거든요. 근데 댓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알쓰여서 어디 가나 술을 안 마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아싸리 이런 분쟁이 생길까봐 술자리를 거의 안 가거나 아니면 술 제발 그냥 나같이 할당해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알쓰인 입장으로서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그 자리에 왔으면 너가 선택해서 안 먹은 거니까
내긴 내는 게 대신 제가 제로 콜라를 많이 먹죠. 네. 그러니까 배려를 서로 네. 잘해주면 좋겠다는 맞아요. 서로 느낌인데 이제 약간 아까 포지님이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가 안타깝다고 제가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 사람이 이런 종류의 배려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서 나중에 그 배려가 돌아서든 어떻게든 오거든요, 자기한테. 그래서 네. 사실 살아갈 맛이 나는 거고 세상은 아름다운 건데 이렇게 배려를 이런 상황에서 강요하신 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강요. 그렇게 배려를 해도 그 배려를 돌아서 베풀어서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맞아. 좀 이게 좀 안타깝다. 물론 이제 음.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배려라는 게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호진님을 보면서 또 옆에서는 저 친구 참 괜찮다라고 하면서 뭐 달리 또 열심히 돌아서 그게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다들 기억은 못 해요. 그냥 저 혼자 뭔가 인류애가 좀 정리되는 그런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술자리에서는 막 진짜 1,000원, 그러니까 몇천 원, 뭐 10,000원 이렇게 아끼려고 하면서 나중에 막 자기 개인 SNS에 막 뭐 비싼 거 샀다고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자기 자산을 자랑할 때 이럴 때 이제 인류애가 참 바사삭하는. 그쵸. 인류애가 없었죠. 그러면 뭐 저희가 기억해드릴까요? 저희가 다 기억해드릴게요. 저희 마음속에 플러스 5점으로 플러스 플러스 5점. 5점으로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할까요? 저희 기억해줘. 그거 매드맥스 그거요? 매드맥스 한번 할까요? 맞아요, 한번 매드맥스. 해주시죠. 선창 한번 해주세요. 기억해줘를요? 기억해줘. 아, 하면 기억 안 저희가- 해주셔도 돼요. 아, 기억 안 해주셔도 돼요. 매드맥스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네. 웃기다. 아니, 저는 뭐 알겠습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혹시 저축을 하시긴 하시죠? 이렇게 돈을 쓰시고 다니면 아니,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뭐, 근데 네, 제가 네. 봤을 땐 저축보다는 지금 당장의 와인이 좋은 거예요. 그쵸? 저 나름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버시는 게 많을 수도 있다는 맞아요. 생각을 아, 저희가 안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포지님 복지가 집 그 뭐지? 점심밥이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니까. 네. 맞아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연의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돈을 덜 내려고 하는 친구분의 조의금도 내고 축의금도 냈다. 20만 원씩 냈대요. 근데 이렇게 조금 멀리서 지방까지 내려와 가지고 경조사 때 와준 친구들한테 뭐 굳이 뭐 거리 비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답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사실 네. 경조사를 그렇게 많이 다닐 일은 별로 없잖아요. 네. 뭐 결혼식은 사실 서로 품앗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쳐도 사실 조사는 어떻게 그쵸. 보답하는 게 좋은지를 몰라서 혹시 그래도 제일 연장자시니까 포지님이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뭐 예쁜들은 좀 멀리서 결혼식이 됐던 뭐 장례식이 됐던 멀리서 찾아오면은 그 거마비를 이렇게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뭐 많지 않더라도 뭐 2만 원, 3만 원이라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그걸 기억하고 이제 그 고마움 좀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그런데 보답할 필요는 없다. 근데 보답이라는 게 뭐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사실 뭐 내 상황에 따라서 뭐 저의 경우라면은 뭐 제가 상황이 여유가 좀 되면은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뭐 선물을 좀 보낸다던가 아니면 만나서 밥을 산다거나 아니면 다음에 뭐 축의를 하거나 조의를 할 때 좀 더 많은 금액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형편이 어려우면은 뭐 좀 글로써 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진심이 느껴지게. 글로써 얘기하는 거 좋네요. 네. 그렇죠. 뭐 혹시 어제 산 와인을 나눠 주신다거나 그렇죠. 그런 거 어떠세요? 그거는 제가 마시려고 글로써 하는 거 좋네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진심만 전해주면 그렇죠. 보답의 수단은 뭐 됐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사연자분을 저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잘 생각해서 이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는데 안 예민하신 안 것 같아요. 예민합니다. 8년 넘게 만나셔.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절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깔끔하게. 근데 네. 좀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초미에 이렇게 썼었거든요. 음.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나눌 친구가 많이 없다고. 아.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예. 맞아.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겠죠. 아, 별로 그쵸. 뭐 맞아요. 그냥 그런 친구면 사실. 음. 8년이나 만나는데. 맞아. 근데 이런 거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음. 이것도 일종의 뭔가 성격 성향 같은 거라서 대화를 직접 해보면 어때요? 이런 거를 음. 직접 들으면은 뭔가 셀프 수치심이 들어서라도 바뀌지 않을까요? 그쵸. 아마 근데 정상적인 아까 그 사람이라면? 윤호님한테 음. 했던 분처럼 약간 적반하장으로 그러면 진짜 관계를 끊어야죠. 적반하장으로 적반하장으로. 내가 그랬어? 내가 저번에 고기도 샀잖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진짜 그러면은 서로 그냥 못된 사람. 진흙탕 싸움 되는 파국이죠, 거죠. 파국. 이제 누가 얼마 썼니? 몇 월 며칠. 맞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대화를 한번 해서 아까 리제님 말하신 것처럼 초반에 대화를 해서 이제부터는 진짜 반반씩 내자. 그럼 서로 맞아요. 의상할 맞아요. 일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친한 친구시니까 모쪼록 정리 잘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연 관련해서 친구들과의 돈 거래 혹은 돈 관련된 얘기 혹시 에피소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퇴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